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연입니다. 자, 복소수에 관해서 이번 시간은 기본편 후반부 문제, 실력분 문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단편적인 연산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이제 복소수의 성질, 그 중에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녀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들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 시간 가장 마지막 실력편 후반부까지 가면은 이 내용들이 거의 모든 고난도 문제에 복소수 단원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은 의외로 복소수 단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색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따라오시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9번부터. 네. 자, 켤레복소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보세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G를 구하십시오. 일단은 문제에서 그냥 아주 단편적인 방법은 켤레복소수가 등장하면은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은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여기에 대입, 여기에 대입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모두 다 싹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러나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켤레복소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Z하고 Z바를 더한 거나 또는 Z와 Z바를 곱한 게 의외로 간단히 되기 때문에 요거를 구해서 문제를 풀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1번은요. Z랑 Z바가 더하거나 곱하거나로 쉽게 만들 수가 없잖아. 맞습니까? 그니까 요거는 그냥 뭐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Z바, Z 빼기 Z바. 어쨌든 뭔가 합과 곱과 관계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방법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이걸로 구하는 건데 이제 식의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는데 대입해볼까 일단? 대입을 그냥 하나씩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요 식은 실수부. 사실 실수부가 아니지. 그냥 허수단위 i가 없는 부분. Z, 허수긴 합니다만. Z.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i로 만들면은 Z 플러스 3Z바. 일단 이렇게 한번 좌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요 Z 자리에는 A 플러스 BI 플러스 I의 괄호 열고 요거 Z가 뭐예요? A 플러스 BI죠. 3Z바가 뭡니까? 3A 마이너스 3BI입니다.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니까 뭡니까? 4A 마이너스 2BI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4A 마이너스 2BI가 되고요. 요거를 정리하고 나니까 I랑 마이너스 2BI를 곱하게 되니까 실수가 돼서 2B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2B. 그리고 허수단위 i가 있는 부분은 여기는 b고요. 여기는 4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게 복소수 상등으로 문제를 푸니까 2 플러스 i가 돼서 얻게 되는 거 4a 플러스 b가 1 그리고 a 플러스 2b가 2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4a 플러스 b가 1 a 플러스 2b가 2 이거 어떻게 구하지? 여기다 2배하고 위에서 아래 거 빼고 나니까 7a가 남고 0이 남아서 a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답안지에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만족한 z를 구하는 거니까 a0, b가 1이니까 첫 번째 정답은 i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이렇게 풀었고요. 첫 번째는 식이 중구난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걸 구하는 거야. G의 G바를 먼저 구해보면은 이게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니까 우리가 앞에 했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G 마이너스 G바는 A 플러스 BI G 마이너스 G바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빼니까 AA 사라져서 이 값이 G 마이너스 G바는 2BI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하고 나니까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3을 곱하니까 플러스 6bi 이퀄 5 마이너스 6i가 되므로 b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똑같으니까 이 값이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네, 뿔마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Z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Z는 뿔마 2 마이너스 I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9-10번. 6-10번. 복소수 Z에 대하여, G에 대하여 Z가 Z바하고 다르다. 와,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연습들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 이게 뭔 소리지? Z하고 Z바가 다르대. Z는 뭐지? A 플러스 BI야. Z바가 뭐지? A 마이너스 BI야. 그럼 이거 두 개가 언제 같아지지? 언제 같아집니까? 언제 같아집니까? B가 만약에 0이 되면은 이것도 A, 이것도 A니까 서로 같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야. B가 0이 아니라는 뜻이야. B가 0이면 Z나 Z바가 똑같아. 되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요. 지금은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워야 돼요. Z가 Z바라는 뜻은 실수란 뜻이고 Z가 Z바가 아니란 뜻은 허수란 뜻입니다. 물론 그 말은 그냥 허수인 순허수일 수도 있고요. 그냥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순허수인지 허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문제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Z-1의 제곱이 실수래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Z-1의 제곱이 뭐지? Z-1의 제곱? 이거 뭐지? 이걸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은 A 마이너스 1 플러스 BI 전체의 제곱이 실수래요. 그럼 얘가 실수가 되는 방법은,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곱하는 게 실수가 되는 방법은 이 제곱한 거 안쪽이 실수가 되면 실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방금 했던 것 중에서 B가 0일 수는 없다는 것을 방금 앞에서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살아있는 거야. 그럼 이걸 제곱하는 게 실수가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허수의 제곱은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정리하세요. 복소수 알파가 실수라는 말이 등장하면 여러분은 다음에 두 가지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알파가 실수이면 당연히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실수가 돼. 또는요. 알파가 순허수가 되면은 이 순허수를 제곱하게 되면은 네,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요. 이거 알파 제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돼요.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0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0인 걸 제외하면은 양수, 음수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A가 바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 문제는 A가 0이라는 뜻이니까 Z가 뭐란 뜻이에요? BI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Z는 Z와 다릅니까? 오케이. A가 2야. 미안해요. A 0이 아니지. 그지? A-0이니까 얘가 1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Z는 뭐가 되는 겁니까? 1 플러스 BI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Z-1을 제곱하게 되면 실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Z랑 Z바를 더하는 거니까 Z가 2가 되고 Z바는 당연히 1-BI가 되고 더하게 되면 정답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괜찮죠? 10번 문제. 네, 6-11번 하겠습니다. 자, 두 복수 알파벳에 대해서 이게 주어져 있고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역시 켤레 복소수와 관련된 네, 그런 문제죠. 자, 켤레 복소수가 관련된 6-6번 내용을 활용해서 구하는 건데 뭔가 이제 이건 합은 굉장히 괜찮고요. 이게 뭡니까? 곱이 아니라 알파랑 베타의 켤레 복소수의 곱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좀 비대칭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요것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이거네요. 베타바가 뭐냐면 알파분의 1이야. 되겠습니까? 베타바가 알파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 식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알파바분의 1. 이거 뭐야? 알파바분의 1 플러스
베타가 알파분의 1이니까 이거 알파. 요걸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문제 이해됐죠? 근데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은 이거 뭐 답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지금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이게 잘 해보세요. 알파, 베타는 숫자예요, 숫자. 식이 아니라 알파도 복소수, 베타도 복소수 숫자예요. 근데 그 알파, 베타를 더한 것과 켤레 복소수기나 어쨌든 곱한 게 1이기 때문에 더한 거 식 하나, 곱한 거 식 하나, 식이 두 개가 나와 있고 모르는 문자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켤레 복소수가 나와 있어서 복잡하잖아. 여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 복잡한 거야.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겠지만 이거 알파를 구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통일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알파도 나오고 베타도 나오고 알파 켤레 복소수 나오고 베타 켤레 복소수 나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를 한번 없애볼게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굉장히 기막힌 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한테 알파바랑 베타바를 더하는 걸 물어봤다고 하면은 이거는 쉽게 바로 됩니까? 이건 바로 되죠. 뭐에 의해서? 6-6번에 의해서. 6-6번의 1번에 의해서. 자, 요 식을 봤더니 이게 비대칭이니까 뭔가 문제인 거야.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알파, 바, 베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1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요 알파, 베타, 바를 통해 가지고 알파, 바, 베타를 구하는 방법은 자, 알파, 바에 또 이렇게 바를 붙이면 요 값이 알파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알파의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식은요, 이게 어차피 같은 어떤 식이기 때문에 요거의 켤레 복수수나 이것의 켤레 복수는 똑같단 말이야. 이 두 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똑같으면 이들의 켤레 복수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알파, 베타, 바에 바를 붙인 게 1에 바를 붙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1이라고 하는 게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켤레 복수는 그냥 똑같이 1이고요. 이거는 켤레 복수 하면은 알파, 바, 베타, 바의 바가 되고요. 요게 알파, 바, 베타가 돼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이 문제가 켤레 복소수가 있는 거랑 없는 게 복잡하니까 얘는 지금 켤레 복수 없는 걸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바의 역수. 나누니까 이 값이 베타가 돼서 결국에는 문제가 이걸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그냥 2분의 3의 1 플러스 i 동일한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알파를 구하고 베타를 구할 수도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리고 특히나 이거를 바꾸는 이 테크닉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실력편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편은 마무리하고요. 자, 실력편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력편부터는 단순 연산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사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고마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래요. 내가 지금 연산도 익숙하지 않은데 갑자기 심화된 문제를 푸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실제로 심화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뭔가 그 논리가 제한적이야. 그 제한적인 거를 빠르게 익히시길 바라고. 자,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하고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선생님은 딱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그중에 첫 번째 방법은 x 나와 있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트 y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x하고 루트 y를 곱해갖고 직접 숫자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y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복소수 아니야? 그러니까 y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루트 y를 a 플러스 bi라고 놓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루트 y도 복소수일 테니까. 그러면 요 값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용해가지고 요걸 해서 y를 구하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i라고 놓고 이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면은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 실제로 뭐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이거 어차피 y가 그냥 뭐 이중근호. 그죠? 요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죠. 봐봐.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자체가 실수 아니야, 실수? 물론 음수긴 하지만 음의 실수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루트 y를 구하면은 요거 a, b 부분에 있어가지고 a가 0이 되고 그거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i 뭐 이런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플러스가 되나요 밑에가? 네. 뭐 아니면 이렇게 그냥 네. 뭐 이렇게 쓰는지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하더라도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x하고 y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루트 x, 루트 y를 구하고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러나 아름답지 않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요 두 번째 방법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복소수의 많은 문제, 특히나 고난도 문제가 대부분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식을 봤더니 x, y가 지 맘대로가 아니지. x 따로 y 따로 지 맘대로 있는 문제는 그냥 1번처럼 직접 구해서 구하면 돼. 그러나 잘 보니까 x하고 y가 이 뒤에 부분만 달라서 켤레 무리수야.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켤레 무리수야. x, y는 지금 자체가 실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x 플러스 y가 되게 쉬워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예요. x, y도 되게 쉽습니다. 요거 제곱 곱하게 되니까 4 빼기 3이니까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x, y가 이런 느낌인 거야. 되겠어요? 자, 또 하나는요. 요 x 자체가 현재 음수입니다. 음수. y 자체도 지금 이게 음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루트 y나 루트 x가 실제로 이제는 복소수 문제처럼 보이지가 않잖아. 그러나 이게 음수기 때문에 루트 x, 루트 y가 이제 복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이 식도 보니까 대칭이죠. x 루트 y, y 루트 x.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항상 대칭적인 문제는 합과 곱을 통해서 풀 수 없을까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봤더니 이거를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요 값을 는 k라고 놓으면 나는 k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k 제곱을 구하면은요 무조건 합과 곱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k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다시 말하면 x 제곱 y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k제곱이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 x제곱 y랑 y제곱 x는 xy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y가 되고요. 플러스 2에 xy에 루트 x 루트 y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xy 얼마입니까? 앞에서 1이었네요. x 플러스 y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4였습니다. 간단하죠? xy 얼마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만 구하면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동그라미 이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실수 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면 이거 얼마지? xy 1이네. 루트 xy 얼마입니까? 루트 xy 얼마입니까? 당연히 1 아닙니까? 왜? xy가 1이니까. 요거는 1이다. 라고 써갖고 풀면은 틀립니다. 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면 x도 음수, y도 음수면 루트 x하고 루트 y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루트 xy라는 거 배웠습니까? 기억납니까? 오케이, 이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식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의 제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은 뿔마 루트 6i가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겠어요, 지금? 네. 뿔마 루트 6i가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구하는 거는 k를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k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6이 나왔잖아. 그러면 k가 뿔마 루트 6i가 답인 거야. 근데 이게 다 답이 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 이런 거지. 내가 k를 구하는 건데 사실은 k가 마이너스 3이야. 근데 내가 풀어보니까 k가 제곱이 9가 나왔어. 자, 봐봐. 내가 k를 구하는 문제야. k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데 실제로 답안지는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근데 내가 k를 구하려고 봤더니 k가 어려워. 그래서 k 제곱을 한번 구해봤어. 근데 k 제곱이 9가 나왔어. 그래서 k는
뿔마 3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지. 무슨 알겠어요, 지금? K가 K제곱이 9라고 해가지고 K를 무조건 뿔마 3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 3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요. 둘 다일 수도 있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루트 6i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6i일 수도 있고요.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이걸 확인을 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곱을 했을 때 푸는 문제점이 이거고요.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은 쌤이 1번처럼 풀었던 것처럼 속된 말로 노가다성으로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직접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싫어해. 그래서 뭐를 고려해야 되느냐? 아, 이렇구나. X 루트 Y는요. Y가 음수잖아, 지금. 루트 Y는 무조건 허수단위 I로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X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거냐? 마이너스의 숫자 I 이런 꼴이에요, 지금 반드시. 똑같아요. Y 루트 X도 X가 음수고 Y가 음수니까 그 앞에 개수는 음의 실수고요. 여기는 루트 음수기 때문에 허수단위 I 형태로 표현돼서 결과적으로 절대로 플러스 루트 6i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6i만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나오는 과정 하나, 부호가 나오는 과정 요거 하나, 이 두 가지를 주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동그라미 미분 방법이 훨씬 더 심플한 방법이고요.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x,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제곱해서 얻은 그 근과 원래의 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자,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배우지 않고는 이걸 쉽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연습하시고 배우시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6-13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는 뜻은 이거를 i분의 1, 마이너스 i제곱분의 1 막 이렇게 생긴 값이 1 마이너스 i가 된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얼마까지 더하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 허수단위 i는요. 이 숫자가 4제곱 될 때마다 이 i의 n제곱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분모가 i의 n제곱꼴이니까 이걸 전부 다 구해보겠습니다. 구해보면은 i분의 1은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i 1이라고 하는 것을요. i의 4제곱 취급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i분의 i 4제곱이니까 i 세제곱하고 똑같고 이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i의 제곱이 i 4제곱이니까 i 제곱분의 i 4제곱은 i 제곱이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요 세 번째 거는요. i 4제곱이니까 플러스 i가 되고요. 여기는 살아서 마이너스 2 되는 겁니다. 그리고 i 5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거하고 동일하니까 다시 또 마이너스 i 플러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진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걸 싹 더했을 때 1 마이너스 i가 되세요 인데 첫 번째 거 더하면 i 마이너스 i고요. 두 번째가 1이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1 마이너스 i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n이 얼마가 되면 n이 2가 되면 첫 번째 이건 n이 1일 때 그러니까 이 n이 1이면은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n이 1이 되면은 i의 1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2제곱이 되는 거니까 i의 1제곱분의 플러스 1인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꼴랑 있으면 n이 1인 거야. n이 2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n번째까지 더하는 건데 n이 2란 말은 두 번째까지 더하는 뜻이야. 그럼 요거 두 개만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n이 2가 되면 여기 뒤에 가서 이제 수열을 배우면서 자세히 배웁니다. 지금은 일단 이걸 보고 n이 1인 경우 2인 경우를 대입해 봤더니 n이 1이면은 요것만 있네. n이 2이면 두 개가 있네. n이 3이면 세 개가 있네. n이 n이면 n개가 있네. 이런 뜻이야 지금. 그래서 n이 2가 되면은 요것만 남으니까 답이 됩니다. 또 있습니까? n이 6이 돼도 되죠. n이 6이 되면은 여기까지 살아남는데 그럼 이 앞에 거 4개를 더하게 되면은 0이 돼 사라지고요. 그죠? 요거 남으니까 답이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까? n이 10이 되면 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간격이 얼마가 될 때까지 간격이 플러스 4가 될 때까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100보다 작은 수 중에서 이게 몇 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구하는 과정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선생님 여러분이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1, 2, 3, 4야.
이게 한 세트 아니에요? 4, 5, 6, 7 한 세트 아닙니까? 100가지 중에서 이 세트가 몇 개 있습니까? 마지막은 97, 98, 99, 100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은 4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가 총 25개의 덩어리가 있지요. 100 나누기 4를 하면 25기 때문에 1, 2, 3, 4, 1, 2, 3, 4 이렇게 요게 이제 총 25개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 중에 뭐만 답이야? 어떻게 해요? 뭐만 답입니까? 4, 5, 6, 7 아니죠. 6, 7, 8, 5, 6, 7, 8이죠. 뭐만 답입니까? 이게 n이 2일 때, 6일 때, 10일 때, 98일 때만 답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25개가 답이 되고요. 이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실제로 마지막에 100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4, 8, 12, 16 뭐 이게 답이라고 하면요. 정답은 24개가 되는 거야.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 실수 주의해 주시고 작은, 이하, 미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자, 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6-14번. X가 실수이고 와, Z가 복소수인데 엄청 복잡한 식이 나와 있을 때 1번 Z제곱이 양의 실수일 때 2번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요거 우리가 했었죠. 했습니다. Z제곱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 값은 Z가 뭐란 뜻이야? 네, 실수라는 뜻입니다.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Z 일반적인 복소수는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z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i가 되는 거니까 이 z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요게 0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맞아요? z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돼. 알겠니? 그런데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a가 0이면 반드시 a가 0이면은 마이너스 b제곱만 남게 돼요. 그 말은 음수가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가 0이란 뜻은 이 z가 순허수란 뜻이야. z가 순허수이면 제곱하면 음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b가 0이면은 얘 0이고요. 0이니까 z제곱은 a제곱이고 ab가 지금 실수기 때문에 a제곱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0을 빼놓고는. 결과적으로 자, z제곱이 양의 실수란 말은 z는 실수란 뜻이고요. 2번처럼 z제곱이 음의 실수란 뜻은 z가 순허수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증명은 방금 요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체를 갖다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외우는 수준까지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공부는 처음에는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는 과정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반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 인수분해 공식 익숙해지듯이. 근데 이거는 꼭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뭐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런 거지. 여러분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뭐 이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뭐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됐다고 칠까요? 그러면은 모든 환자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료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백, 수천, 수만 번의 수술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러면서 독특한 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거지. 기본적으로는 그 익히는 과정이 기본인 겁니다. 또 운동선수들, 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예를 거야. 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골프 선수,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동일한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아주 일부의 창의적인 상황에 이제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 수천 번, 수만 번 동일하게 점프하고 동일하게 회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그때 이제 아주 미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또 처신을 하는 거고요. 공부 똑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동일한 걸 푸는 거야. 익숙해지게. 그러면서 약간의 그 달라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융통성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기본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걸 먼저 보고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이 과정을 매끄럽게 이끌어내시고요. 자, Z제곱이 양의 실수인데 이 Z를 허수부랑 실수부로 X가 실수니까 나눠서 설명하면은 자, Z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허수단위 i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2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요거는 1 마이너스 1 여기는 1, 3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2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i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x가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z는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z제곱이 양의 실수란 말은 z가 실수라는 말이야. 그러려면 x가 뭐가 됩니까? z가 실수가 되려면은 얘는 0이 얘는 살아있고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z가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1이거나 3이 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도 0이니까 z가 0이 돼버리네. 근데 z가 0이 되면 z제곱이 양의 실수는 될 수가 없어요. 실수는 맞는데 양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네. 그래서 얘는 안 되네. 3만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3이 답이고요. 두 번째, z제곱 음의 실수네. 뭐 순호수가 돼야 돼요. 순호수가 되려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안 되면 됩니다. 얘가 0이 되려면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얘가 x가 마이너스 1이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x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1이 되면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아니므로 순호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 되겠죠? 다음 문제 더 보겠습니다. 6-15번. 참거지수로 판정하는 문제. 어떤 문제인 거 아니? A, B, C가 복소수일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복소수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다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하고 뭐 이유를 설명하세요. 뭐 증명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참거짓을 판정하는 방법은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참인 거는요. 증명합니다.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거짓인 경우는 보통은 발례를 듭니다. 발례란 말은 틀린 예를 든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이걸 이제 거짓인 것을 증명은 할 수가 없는 거하고 비슷한. 왜냐면 1 플러스 2는 4야. 참이야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이러면은 이게 말이 좀 먹먹하잖아. 물론 이제 상위 과정 가면은 대학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명제를 정확하게 증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학적인 엄밀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고등 과정은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 그래서 요 식은 참이면 이유를 설명이란 말이 참이면 증명하시고 틀리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발례를 들으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게 뭐야? A, B, B, C, C, A가 모두 0이면 전부 0이다. 이건 확실합니까? A, B, C가 모두 0이면 얘가 0입니까? 이건 맞아. 그러나 이건 그 문제가 아닌 거지. A, B, B, C. 어쨌든 0이란 말이 이게 적어도 하나가 0, 적어도 하나가 0, 적어도 하나가 0인데 예수님이 A를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A를 0이라고 가정하면은 얘가 무조건 0이죠. 얘도 무조건 0입니다. 그럼 만약에 B도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셋 다 0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A하고 B가 둘 다 0만 되면은 셋 다 0이 됩니다. 그럼 그때 A, B, C는 모두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만약에 A는 0, B는 0, C는 2 이렇게 생긴 상황이 등장한다고 치면은 앞에 거는 만족하지만 뒤에 거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는데 명제는 뒤에 이제 수학에서 합편 들어가면은 이 명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집합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그때 정리하도록 하시고 지금은 그냥 문장의 의미를 보고 바로바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발례라고 불러. 발례. 이 문제를 만족하지 않은 발례. 따라서 1번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거짓. 뭐 영어로는 true, false, TF 문제라고 부릅니다. OX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자,
합이 모두 실수이면 각각은 실수이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제 앞에 뭐 뒤에서 나오고요.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합이 나오면 각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이게. A 플러스 B가 실수 알파야. B 플러스 C가 실수 베타야. C 플러스 A가 실수 감마라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A, B, C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요 식을 싹 다 더하게 되면은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이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실수니까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는데 실수 나누기 2가 돼서 이거 실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지금 실수인 걸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A를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B 플러스 C를 빼주면 되지.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실수였잖아, 실수. 그리고 B 플러스 C도 실수잖아, 실수. 그러면 A는 여기서 여기 실수에서 실수를 빼는 거니까 당연히 실수라는 걸 말할 수가 있죠. 같은 방법으로 A도 실수, B도 실수, C도 실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실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경우 또는 곱하는 경우 전부 다 실수가 되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덧셈 뺄셈을 하는 경우로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제곱, B제곱, C제곱은 0이면 이거는 이제 앞에 이런 말이 없지. 실수냐 허수냐 이런 말이 없는 거지. 그러면 A, B, C는 모두 0입니까? 이게 실수면 당연히 맞는데 이건 당연히 틀렸습니다. 발리 들어볼까요? A가 만약에 I가 되면 B는 1이고 C는 0이 되면 제곱도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0이니까 0이지만 A, B, C가 모두 0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근데 이게 앞에 실수 조건이 붙어 있으면 맞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합이 0이고 A, B, B, C, C, A가 0이면 이것은 0이다. 이것은 같다. 자, 이런 디귿번을 보면서 여러분의 어떤 사고력, 생각의 어떤 유연성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문제가 일단 앞에 3번처럼 실수 허수 말이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합이 나와 있고 곱의 합이 나와 있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제곱하게 되면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가 됩니다. 거기에서 요거를 2배를 빼주면은 이거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제곱해도 0이고 이것도 0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A도 B도 C도 0이니까 이거 성립하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지. 잘못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A, B, C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3번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0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걸로 이거를 보이려고 하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지? 증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증명을 못 하겠어. 그래서 틀린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건 더더욱 잘못된 거죠. 자, 반드시 문제가 나오면 맞는 거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는 반드시 틀린 이유를 말할 수가 있는 문제만 고교 과정에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틀린 것이라고 하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알겠어요? 뭐 어떻게 구할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왜 하필이면 세제곱이지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세제곱으로 어떻게 만들까를 봤더니 좋아, 문자가 A, B, C 3개고요. 식이 2개니까 이걸 통해서 A, B, C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문자는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거하는 방법이 요거 보니까 한 문자를 소거해 볼게요, 쌤이. 한 문자를 어떻게 소거할까요? 어떻게 소거할까요? 요걸 봤더니 요거 두 식이 BB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 값이 A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이걸 갖다 왜냐면 이걸 한 문자를 소거하고 집어넣으면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식을 2개만 묶어가지고 요렇게 뭔가 우리가 합의 형태와 관계가 있게 식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 식이 뭐가 되냐면요. A 플러스 C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식은 CA가 뭐냐면은요. B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알겠어요, 지금?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문제가 B를 구할 수는 없지만 B의 제곱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A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여기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로 묶으면 이게 B 플러스 C니까 B 플러스 C에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A제곱은 B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C의 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네, AB가 됩니다. 세제곱을 왜 물어봤을까? 이 식의 양변에 B를 곱하게 되면은 B의 세제곱은 뭐야? ABC야. 여기 양변에 A 곱하면 A 세제곱 뭡니까? ABC야. C 세제곱은 뭡니까? ABC야. 그래서 요 값은 ABC로 동일한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요 4번 보기는 참이 되겠습니다. 앞에 했던 시행착오까지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하다 보니까 안 됐지? 이거 A제곱, B제곱, C제곱을 더한 걸 0으로 만들어갖고 뭔가 000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안 됐어. 그 이유가 뭐냐? 3번 때문에 이게 복소수의 범위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육사 15번까지 정리했고요. 16번부터 마지막 22번까지 다음 시간에 실력번 후반부기 때문에 연산이 좀 어려운데 켤레 복소수와 연관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니까 잘 따라오시고 복소수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방정식, 부등식으로 다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